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워싱턴 한면대 특파원이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안 증오 차단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증오범죄, 특히 그 인종 증오범죄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애틀랜타 사건을 총기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아시안 한인들은 뭐 당연히 인종 증오범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당국은 아직도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따로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그 증오범죄로 규정을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뭐 부통령은 본인이 이제 인도계 어머니를 둔 아시아계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도 이제 애틀랜타를 직접 방문해서도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인종 증오 범죄로 규정을 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좀 갈라지고요. 또 가해자가 주로 백인 그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또 바라보는 시각이나 피해 의식 같은 것은 또 거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적인 이 대책, 차단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코비드19 이 증오범죄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 그 애틀랜타 총기 참사 발생 닷새 전에 그 연방의회 상하원에 그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종 증오, 아시안 증오 범죄는 이미 이 코로나 사태 이후 1년간 한 3,800건, 3,795건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대도시들에서는 150%나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적색 경보가 울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 증오범죄법을 뭐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증오범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거기 대부분이 인종이나 피부빛, 뭐 이제 성별, 또 성적 취향, 장애 이거에 대한 그 증오범죄를 엄격히 다루는 그런 것인데 이번 사태는 아시안 증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옮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코비드19와 관련된 증오범죄도 아주 여기에 강하게 그 처벌하려는 그런 법을 두 사람의 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그 주도를 해서 한 70명의 코스폰서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그 참여를 해서 지금 상하원에 그 상정이 돼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뉴욕에 있는 그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대만계입니다만은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계, 중국계, 한국계가 다 관여가 돼 있다고 해도 복하원은 아니고요. 또 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 일본계인 그 하와이 당원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여기 뭐 아시아계가 뭐 총동원됐다고 할 수도 있고 70명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뭐 이제 캘리포니아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라든가 이거 버지니아의 뭐 마크 워너 팀 케인 상원의원 같은 분들도 모두 그 코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이번 사안을 아주 매우 그 심각하게 간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이제 빨리 통과시켜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촉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시안 증오를 차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제 해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법은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그 증오범죄, 특히 인종증오범죄로 규정하는 게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그걸 규정할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범위도 그렇고 책임 소재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컬 지역 당국의 사법 당국에서 우선 발생하면 수사하는데 연방 차원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법은 새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만약에 이 증오범죄, 특히 인종증오범죄나 이 코비드19와 관련된 증오범죄로 여겨질 경우에는 연방 법무부가 1명 이상의 전담 요원을 즉각 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당 지역의 사법당국과 함께 이것이 정말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증오범죄인지 또 인종증오범죄인지 또 다른 하여튼 증오범죄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신속하게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고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지역 당국이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아주 쉽게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연방 시스템을 이 신고 시스템을 아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 한국어나 또 중국어, 베트남어 같은 타갈로그 같은 것이 이제 아시아계가 영어에 미숙한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신고 시스템에 또 접수되는 것으로 보면은 이것을 통합해서 연방 차원에서도 신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대로 이제 이 법이 만약에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통해서 아시안 증오 범죄를 차단하는데 아주 핵심 무기로 사용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IRS가 $1,400씩의 현금 지원 그리고 또 연례 세금 보고에 따른 환급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다. 그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게 두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IRS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받는 미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나 또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2020년, 2019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난해 소득이 많이 감소했을 테니까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빨리 했다가 오히려 지금 $1,400를 늦게 받는 경우가 허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0년도 거를 세금 보고를 한 걸 접수한 거를 처리가 완료되지만 $1,400불이도 다시 또 텍스 리펀드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한 달 동안 2월 12일부터 세금 보고를 받기 시작해서 3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760만 건이 밀렸었는데요.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1,200만 건으로 그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장이 의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7월 달까지나 돼야지만 아마 이게 적재 이 세금 보고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오래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기 서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혼동을 일으키고 또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거는 이 $1,400가 아직 안 온 대신에 또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받을 세금이 있을 때 텍스 리펀드는 또 지급이 된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은 오고 어떤 것은 안 오고 물론 두 곳에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3월 첫째 주에는 이미 텍스 리펀드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 $1,400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이죠. 네. 이때에 460만 건이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967씩 평균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텍스 리펀드부터 먼저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바로 곧이어서 $1,400까지 받았으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네. 나는 또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1,400는 빨리 나왔는데 이 중간에 적체가 되는 바람에 나머지 텍스 리펀드는 늦게 나오는 그런 경우로 막 뒤섞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혼동과 또는 불편을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3차 지금 현금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벌써 좀 충분치 않다. 그래서 4차 지원금이 벌써 모색이 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은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만 이게 일반 서민들은 참 $1,400 한 번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주택 모기지나 또는 그 렌트비 한 달치 내기도 좀 빠듯하거든요. 네. 물론 부부가 있을 때는 $2,800,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렇죠. 여유가 생깁니다만은 그거하고 유틸리티 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카드비 매달 내는 거 내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도대체 상품을 사거나 그 다음에는 서비스 식당을 가거나 어디 외식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가 당연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다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성 갖고는 안 되고 매달 지급하자. 그것도 지금 $1,400가 아니라 $2,000씩 와. 매달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 물론 이번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 법안에 넣어달라고 이미 연판장까지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4차 지원금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일회성이 아닌 매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경제난까지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달 $2,000씩을 이게 1인당이 될 수도 있고 가구당이 될 수도 있는데 대략 1인당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2,000 3차 지원금 전체 2, 3차를 합쳐서 $2,000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2,000를 일회성이 아닌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자라고 지금 상하원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상당한 상하원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원에서는 10명,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워런 크리스토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지도부급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고요. 하원에서는 50명의 진보파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은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될 것인데요. 민주당만의 힘으로 하려면은 예산조정법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회기년도에 한 번씩밖에는 적용을 못해서 그렇죠. 새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 네. 이때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